예,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등비 급수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급수 공부했던 거 다 기억이 납니까? 머릿속에 정리가 다 돼 있어요? 어떤 급수가 수렴하냐 발산하냐를 판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판정법을 배웠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급수에 대해서 n번째 한까지 합을 구하죠. 부분합. 용어 기억납니까? 그래서 Sn 부분합을 구한 다음에 이 부분합을 극한을 계산하죠. 극한을 취하죠.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값이 예를 들어서 알파다. 그러면 이 급수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도 똑같이 알파로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납니까? 만약에 부분합의 극한이 발산하면 급수도 뭐한다? 발산한다. 되죠? 그리고 두 번째 배웠던 게 뭐냐면 이런 명제가 하나 기억나야 됩니다. 자,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수렴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더라? 그렇지. 이 일반항에 대한 극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어디로 수렴한다? 0으로 수렴합니다. 0. 근데 실제로 급수가 수렴하냐 발산하냐를 판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명제보다는 누구를 더 많이 활용한다? 대우 명제. 그래서 이 명제 대우를 취하면 뭡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이 아니면 그렇죠? 그러면 이 급수 자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은 뭐합니까? 그렇죠. 발산하죠. 기억납니까? 일반항의 극한이 0으로 수렴하지 않으면 발산한다. 누가? 급수가. 됐죠? 예. 근데 지난 시간에 이 얘기를 안 했어요. 뭐냐면 이 얘기 참 중요한 얘기인데 이 명제의 역은 성립하냐? 이 명제의 역이 뭔지 기억납니까? 역. 가정과 결론을 바꿔서 만든 새로운 명제. 그러니까 다시 써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만약에 0이면 이 급수는 수렴할 수 있겠냐 이 얘기지. 무한대까지 an은 수렴합니까? 성립할까 안 할까? 근데 성립 안 한다라는 것에 대한 예시를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하나 예를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일반항 AN은 n분의 1을 가져옵니다. n분의 1. 그러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은 0으로 수렴하죠. 그러나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은 발산합니다. 발산. 기억납니까? 시그마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은 발산. 해서 지난 시간에 여기다가 판서를 좀 했었거든. 혹시 기억이 안 나는 분은 다시 찾아봐요. 지난 시간 강의를. 알겠죠? 그래서 이 명제의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발레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렇죠? 세 번째 하나 더 있었죠? P급수 판정법 기억납니까? 예를 들어서 리미트. 자, 리미트 아니고 시그마죠. 자,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n의 t제곱분의 1은 수렴한다. 언제? p가 1보다 클 때 수렴하더라. 그렇죠? 이 명제는 언제 적용 한번 해볼 수 있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교과서에 있던 예제인데 n제곱 플러스 n분의 1이다. 이 급수 수렴하냐 발산하냐? 수렴합니다. 왜냐면 부분분수 문제라는 거 보여요? n 곱하기 n 더하기 1. 그러면은 ab분의 1 b 빼기 a분의 1, a분의 1 빼기 b분의 1 부분분수 분해 Sn 부분합구에서 극한 취하면 수렴하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 뭐냐면 두 개를 비교하는 거지.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n 제곱분의 1과 비교했을 때 p값이 2입니다. 수렴해요. P급수 판정법. 그러면 이 두 개씩을 대소관계를 비교할 건데 n제곱보다는 n제곱 플러스 1이 크죠. 역수 취했으니까 작죠. 됩니까? 근데 이 급수는 수렴하죠. 수렴. 어떤 상수값으로 수렴하죠. 그러니까 수렴하는 것보다 작으니까 당연히 이 급수도 수렴할 수밖에 없다. 되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급수 판정에 대한 이런 종합적인 얘기를 해봤는데 머릿속에 정리를 잘 해두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자, 이번 시간에 자 우리 교과서 보시면은 어떤 그림 한 장으로 시작을 하는데 원래 이런 것까지 활동을 다 해봐야 되는데 선생님 잘 안 합니다. 실제로 안 하는데 있으니까 한번 좀 같이
주제가 좋아가지고 이 작업을 무한히 한답니다. 종이를 반 자르고 반 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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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히 시행했을 때 이 자른 이 도형의 합이 얼마냐. 근데 처음으로 반 잘랐을 때 반쪽은 2분의 1이죠. 전체 넓이가 1이거든. 밑변 곱하기 높이가 1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 2분의 1을 또 반 자르니까 그 다음 도형의 넓이는 4분의 1이거든. 4분의 1을 또 반 자르니까 4분의 1에 2분의 1은 얼마입니까? 8분의 1. 그래서 이 값을 무한히 더하면 얼마에 한없이 가까워지겠냐? 또는 발산하겠냐?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실제로 직감상 어때요? 직감상. 수렴할 것 같아요? 발산할 것 같아요? 뭐라고? 예, 안 들립니다. 자, 어차피 이 작업을 무한히 작업해봐야 이 종이 한 장을 넘어서지 않죠. 또 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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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이 종이를 넘어서지 않지. 근데 이 종이 전체 넓이는 1이거든. 결국 이 값을 무한히 더해봐야 1보다 작을 것이라는 거 추측할 수 있어요. 물론 같을 수도 있습니다. 되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작업을 무한히 시행했을 때 값이 얼마가 되는지는 이번 시간 수업을 마칠 즈음 여러분들께서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오늘 제목이 토픽이 등비급수인데 등차급수는 없습니까? 등차수열을 무한히 더한 합, 등차급수? 등차수열은 1차식이죠. 예를 들어서 1, 3, 5, 7, 9. 직관적으로 등차수열을 무한히 더하면 발산합니다. 만약에 음수여도 발산하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1. 음의 무한대로 발산. 그래서 등차수열에 대한 급수는 무한단위면 마이너스 무한대이기 때문에 따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등비수열은 그러면 수렴할 수 있겠냐? 당연히 R값의 범위에 따라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더라. 이게 이번 시간 배워야 될 주제 되겠습니다. 주제.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등비급수가 뭔지는 여러분들께서 직감적으로 잘 이해할 건데 등비수열이죠. 등비수열 일반항 공식 다 기억나죠? A 아래 n-1제곱. 그래서 첫째 항은 A, 둘째 항은 AR, 세 번째 항은 AR제곱, 네 번째 항은 AR3제곱, 점점점. 자, 여기까지가 SN이죠. 이해됩니까? n번째 항까지 합이 SN이고, 급수니까, 무한급수니까 더한다. 되겠습니까? 기억이 나야 될 텐데, 그러면 이 급수가 수렴하냐, 발산하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그러면 수렴 발산하면 지난 시간 배웠던 얘기들이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은 마찬가지로 1번 얘기를 가지고 판정을 할 겁니다. 되겠습니까? 예, 됐죠? 자, 등비급수. 자,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자, 예를 하나 들 건데, 예를 들어서, R 값이 2분의 1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어떻게 됩니까? 등비수열이면. 그 다음 4분의 1입니까? 그 다음 8분의 1, 그 다음에 16분의 1, 그 다음에 32분의 1. 무한히 이 등비 수열의 항들을 더했을 때는 수렴하겠냐? 발산하겠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까 앞에 그림 기억납니까? 종이 한 장, 넓이 1짜리. 가로 세로 1. 그럼 반 자르면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32분의 1, 64분의 1. 무한히 작업을 해도 이 종이 한 장의 넓이를 넘어서지 않죠. 수렴할 것이라는 걸 추측할 수 있어요. 추측. 되겠습니까? 실제로 공비가 2분의 1일 때는 이 등비급수는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뒤에 가서 같이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자, 교과서, 여러분 교과서 한번 찾아보세요. 별표를 치시고 머릿속에 좀 암기를 좀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등비급수의 수렴 발산은 뭐냐? 자, 봅니다.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는 수렴합니다. 자, 다시 공비가 어디일 때? 절대값 R이 1보다 작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라는 얘기지. 이 두 개 같은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등비급수는 수렴하고 아닐 때는 발산한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왜 이렇게 되냐?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언급하고 넘어갑시다. 부분합을 구하면 됩니다. 부분합. 무슨 합? 부분합.
쌤, 부분합을 왜 구합니까? 그렇죠? 부분합의 극한, 급수의 합. 됐죠? 예. 자, SN, 근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등비수열의 합공식 기억납니까? 1-R분의 첫째 항 1-R의 n제곱이다. 수학 1에서 배웠습니까? 수학 1.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그 수학 1이나 수학 2에서 까먹었던 그런 이론들이 있으면 다시 수학 1을 책을 펴서 공부하기는 시간이 없죠. 그때 정리해 놓으시고 암기하세요. 자주 쓰이는 식이니까. 알겠지? 예. 자, 그러면 이제 극한을 계산할 건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대로 써봅시다. 자, SN은 한 번 더 쓸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빼기 r분의 첫째 항 1 빼기 r의 n제곱인데, 자, 가정을 먼저 합니다. 절대값 r이 1보다 작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지. 기억납니까? 자, 이거는 한 이틀 전에 했었나? 등비수열의 극한.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r의 n제곱은 어디로 수렴한다? 0으로 수렴한다. 기억이 나야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r의 n제곱이 0으로 수렴하니까 어디로 수렴한다고? 0으로 수렴. 나머지 상수입니다. r 상수, a 상수 빼기 얘는 0으로 수렴. 그러면은 결국은 두 수열은 모두 수렴하죠. 리미트 따로 나눠 쓸 수 있다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겠어요? 따라서 결론은 이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한 번 더 쓸게요. 무한대로 갈 때 1-R분의 A에 빼기 이렇게 써도 됩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R의 AR의 n제곱. 됩니까? 극한 나누어 쓸 수 있는 가정이 뭐냐면 각각의 수열이 수렴한다. 상수니까 수렴하고 얘는 뭡니까? 어디로 수렴해? 0으로 수렴하죠. 따라서 남는 게 뭡니까? n은 무한대가지만 여기는 n이 없죠. 따라서 1 빼기 r분의 a가 답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되겠어요? 그래서 결론, 등비급수의 수렴과 발산에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면은 수렴한다. 그때 그 합은 얼마다? 1 빼기 r분의 a다. 외워. 1 빼기 r분의 a. 되겠죠? 쉽죠? 자, 그러면 몇 개 얘기를 해볼 건데, 만약에 선생님 왜? 그러면 절대값 r이 1보다 크다 무슨 얘기냐면 r이 1보다 크거나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r이 마이너스 1이거나 1이 되면 발산하냐? 네, 발산합니다. 선생님 지난 시간에 r이 1일 때 r의 n제곱도 1로 수렴한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등비 수열의 극한에서고 오늘 하는 건 뭐냐면 등비 급수의 수렴과 발산입니다. 달라요. 수열로 본다면 수렴하는 거 맞아, 1로. 그런데 급수의 개념에서는 발산한다. 왜? 왜일까요? 왜지? r이 1이니까 1을 대입해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r이 1이다. 그러면 1 대입하면 분모가 0이고 분자도 0이죠. 0분의 0은 무슨 형? 부정형. 발산할 수도 있고 상수로 수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얘기가 또 기억나야 될 게 뭐냐면 공비가 1이면 수열이 어떻게 됩니까? 공비가 1이면. 자, 봐봐. 자, 여기다 쓸까요? 만약에 공비가 1이다. 공비가 1이면 첫 장이 A면 그 다음 항도 A거든. 셋째 항도 A고 넷째 항도 A라고. 맞습니까? 그러면 급수니까 이 무한히 더하면 결국은 뭐가 되냐면 A를 무한히 더하는 거죠. 그럼 부분합을 구하면 뭐가 됩니까? 부분합. 이때 부분합은 SN은 뭐가 되지? AN이 됩니까? n번째 항까지 합, n번째 항까지 합은 n개니까. 그러면은 이 SN을 극한을 취해보자 이거지.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어떻게 됩니까? 발산하죠. AN. AN. A 곱하기 n. 큰 n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R이 1일 때는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정리하셔도 되겠어요. 당연히 마이너스 1일 때나 1보다 클 때는 당연히 값이 크니까 발산하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은 좀 기억을 하시고, 자, 여기 누굽니까? 학생입니까? 선생님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 그래서 어떤 등비급수가 수렴한 필요 충분 조건은 첫째 항이 0이거나 공비가 1보다 작으면 됩니다. 되겠어요? 첫째 항이 0인 건 당연히 0이지. 0? 그럼 두 번째 항도 0이잖아. 첫 번째 항이 0이니까 0, 0, 0, 0, 0, 0. 되겠죠? 그래서 첫째 항이 0이거나 공비가 1과 마이너스 1 사이면 급수는 수렴합니다. 되시겠어요? 됐죠? 자.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실제로 문제 적용을 한번 해볼 건데, 자, 일시정지 기능 있죠? 여러분 컴퓨터 일시정지 됩니까? 다? 선생님 건 되는데. 한번 해보고 각자 문제를 풀어보시고 한번 맞춰보세요. 그리고 나서 강의를 계속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됐죠? 다 풀었죠? 공비가 얼마입니까? 공비. 찾을 수 있겠어요? 마이너스 2분의 1을 계속 곱해가고 있죠? 공비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라는 거 찾았습니까? 그러면 뭐 한다? 수렴한다. 됐죠? 쉽지? 2번 먼저 할까요? 공비 얼마입니까? 루트 2에 뭘 곱하면 마이너스 루트 2가 되지? 되죠? 마이너스 루트 2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없죠?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죠? 됩니까? 그럼 뭐합니까? 그러면 발산한다. 발산. 안 어렵죠? n제곱 거듭제곱 되는 값이 공비죠. 그렇죠? 1 더하기 루트 2는 1보다 크죠? 1보다 크네? 1보다 큰 값을 계속 곱하면 뭐한다? 발산한다. 발산.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3번. 거듭제곱 되고 있는 숫자가 4죠? 4는 1보다 크죠? 그럼 뭐합니까? 발산? 과연?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면 과연 이 식은 어떤 수에 완전히 거듭제곱이 되어 있는데 이 식은 변형을 좀 해봐야 되겠죠. 마이너스 n제곱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시 4의 2 빼기 n제곱을 다시 정리하면 얼마 됩니까? 이거 4의 n제곱분의 16 이렇게 됩니까? 지수법칙. 그렇죠? 그러면 이 식을 뭐 굳이 다시 쓰면 16 곱하기 4분의 1의 n제곱이니까 거듭제곱되고 있는 공비는 4분의 1이다.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이기 때문에 이 급수는 뭐한다? 수렴한다. 수렴.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자, 수렴하면 그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공식 대입하면 됩니다. 공식 기억납니까? 자, 아까 1번부터 다시 해야 되겠네. 1 마이너스 공비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분의 첫째 항 얼마? 첫째 항 1. 그래서 이 번분수 계산만 하면 답이 됩니다. 얼마입니까? 2분의 3분의 1 어떻게 되지 그럼? 3분의 2가 되죠. 신기하죠? 잘 인지적으로 와닿지가 않아 이런 것들이. 인간적인 이성으로는. 왜냐면 우리는 무한에 대해서 직접 시행을 할 수가 없거든. 이해됩니까? 근데 이 값을 무한히 더했더니 3분의 2더라. 선생님 왜? 정확하게 3분의 2입니까? 얘 3분의 2예요. 쌤 안 해봤는데? 3분의 2. 그렇죠? 3번 한만 구하고 넘어갈게요. 자, 공식 씁시다. 1 빼기 0 얼마입니까? R값은 4분의 1이죠. 첫째 항 얼마입니까? 첫째 항. 첫째 항은 대입해봐야 되겠다. 1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1 대입하면 4의 1제곱이니까 4가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4분의 3분의 4. 본분수 계산할 수 있죠? 3분의 16이다. 됐죠? 자, 문제 2번. 또 별표 하나 칠게요. 어떤 등비급수가 수렴하도록 하는 실수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도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수렴의 조건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어야 되겠다. 자, 혹시 어려우면 한번 보시고 아니면 좀 가능하면 각자 한번 풀고 나서 비교를 해봐도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공비만 찾아봅시다. 얼마입니까? 공비. 마이너스 2x라는 거 이해됩니까? 그렇죠? 그럼 수렴하기 위해서는 어디랑 어디 사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면 되겠다. 끝. 없어. 안 어렵잖아. 별거 없죠? 자, 양변 마이너스 2로 나눕니다.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로 나누면 2분의 1,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1. 조심해야 될 게 음수로 나누면 부등호는 뭐한다? 바뀐다. 되겠죠? 쉽죠? 자, 2번. 자, 2번. 공비가 얼마입니까? 공비. 거듭제곱 되는 값이 5x-2죠. 어디랑 어디 사이? 수렴하기 위해선 1과 마이너스 1 사이다. 됩니까? 2를 더합니다. 그럼 1, 5x, 3. 자, x값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을 뭘로 나누자? 5로 나누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5분의 1, 그 다음 5분의 3. 됐죠? 3번. 공비가 얼마입니까? 뭘 곱하면 그 다음 항이 돼? 물론 이런 것들 다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얼마죠? x-1 맞습니까? 예. 역시나 마이너스 1과 1 사이다. 수렴하기 위해서 1을 더하면 0,
끝났어요. 그래서 3번 문제 수렴 조건은 0과 이상이다 하면 틀립니다. 땡! 왜? 왜지? 1번, 2번, 3번의 차이점, 공통점 뭐냐면 차이점은 첫 장이 상수인데 3번은 첫 장이 미지수죠. 미지수. 아까 기억나야 될 게 어떤 등비급수가 수렴하기 위해서는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 또는 첫째 항이 0이다. 그러면 이 수열에서 첫째 항이 0이 될 수 있죠. x는 0이어도 된다고. 그래서 답은 이렇게 작성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다른 문제는 첫째 항이 0이 될 수 없잖아. 1을 0으로 바꿀 수 없지. 그렇죠? 자, 문제 2번 됐고. 자, 예제 1번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수의 합을 구하시오. 좀 복잡한데 물론 직접 대입을 해서 규칙을 찾아도 되지만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3 대입해서 더하겠냐? 불가능합니다. 뭐 문제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는데 이 문제 의도하는 바가 뭐냐면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보자 이 얘기죠. 됩니까? 한번 나눠볼까? 그럼 나눠보면 어떻게 됩니까? 약분 좀 할까요? 그냥 쓸까요? 더하기 4의 n제곱분의 3의 n제곱. 한 번 더 쓰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2분의 1의 n제곱 더하기 4분의 3의 n제곱. 지수법칙? 지수법칙. 거듭제곱되고 있는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 거듭제곱되고 있는 값의 범위 마이너스 1과 1 사이. 수렴하죠? 그러면 이 수열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니까 수렴하는 수열에 대해서는 덧셈, 뺄셈 나누어 쓸 수 있다. 그래서 이 급수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지.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얼마입니까? 바로 쓸까요? 더하기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4분의 3의 n제곱으로 나누어 쓸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할 수 있어야 돼요. 되겠죠? 됐죠? 예. 얼마입니까? 공식 다 외웠지? 공식 1 불러봐봐요. 공식 암기해야 돼. 암기 1 떼기 r 거듭제곱되고 있는 값 첫째 항 n에다 1 대입하면 됩니다. 쉽죠? 더하기 한 번 더 합시다. 1 마이너스 공비 얼마입니까? 4분의 3 첫째 항은 1 대입하면 됩니다. 4분의 3 그래서 앞에 식 계산하면 얼마 되지? 1 뒤에 식 계산하면 얼마 됩니까? 그래서 정답은 얼마? 4가 되겠다. 되겠습니까? 됐죠? 예. 자, 마찬가지로 문제 3번 여러분들께서 한번 풀어보세요. 똑같은 문제거든. 나눠서 생각해보고 나눠 생각해보고 고맙죠? 나누어져 있죠? 그러니까 요 식도 실제로는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니까 나눠서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서 2는 상수죠. 앞으로 빼면 되겠지. 2 시그마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3분의 1의 n제곱으로 쓸 수 있잖아. 그렇죠? 마이너스 4도 상수니까 앞으로 뺍니다. 4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5분의 1의 n제곱이니까 수렴하죠? 수렴하죠. 그러니까 덧셈 뺄셈으로 나눠 쓸 수 있다고. 그래서 공식 쓰시고 공식 써서 계산하면 정답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제 2번 별표를 이제 3개를 칩시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시작된 이래로 거의 매년 등비급수의 활용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반드시 출제됩니다. 에이 선생님 출제 안 되면 어떡하냐고. 출제됩니다.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근데 이게 작년까지는 이과 수능 시험 범위에 아니었거든. 등비급수 수열의 극한은 문과만 쳤거든. 근데 이게 올해부터는 문이과 공통과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잠깐만요. 이과만 치는구나 이게. 문과는 이제 이게 빠졌거든. 우리 미적분은 지금 문과는 안 배우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수능 범위가 작년까지는 문과에서 쳤던 게 올해부터는 이과만 시험을 치르게 됐어요. 어쨌든 출제가 반드시 됩니다. 알겠죠? 여러 가지 응용 문제도 많은데 대체적으로 교과서 문제 쉽습니다. 간단하게 풀 거야. 근데 어려운 문제는 각자 여러분들 문제를 좀 풀어보시고 올해 수능 특강에 보면은 레벨 3의 마지막 문제인가? 그 등비급수 활용 문제가 있는데 거의 끝판왕 문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번 좀 연습을 해보시고
수능 특강의 레벨 3의 마지막에 있는 그 등비급수 도형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 문제가 이해가 된다. 마스터 된 겁니다. 알겠죠? 예.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자, 문제를 읽어보세요. P5, P1 길이와 이 선분들의 길이를 무한히 더했을 때 값이 얼마냐? 그러면 당연히 이 P0, P1의 길이 1인 거 이해됩니까? 중학교 도형이 중요하다는 게 왜 그러냐면 굉장히 많이 쓰여 실제로. 30도일 때 1대 2대 루트 3인 거 기억납니까? 기억이 나야 돼요. 그래서 1이고 당연히 요 각이 30도면 요쪽은 60도인 거 이해되죠? 60도. 그럼 마찬가지로 60도니까 또 1대 2대 루트 3이 성립한다고. 그래서 P2, P1의 길이는 2분의 루트 3인 거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되겠어요? 그쵸? 그러면 P2, P3의 길이는 또 어떻게 구하냐? 마찬가지 이 빨간색 삼각형에서 1대 2대 루트 3을 적용하면 또 끝나지. 그쵸? 뭐 예를 들어서 P2, P3의 길이를 K라고 둘까? K라고? 그러면 실제로 K 대 2분의 루트 3의 길이가 몇 대 몇입니까? 1대 2대 루트 3이니까 루트 3대 2 성립하는 거 이해되죠? 1대 2대 루트 3. 루트 3, 2. 그렇죠? 그래서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다. 2K는 얼마입니까? 2분의 3. 따라서 K는 얼마지? K는 4분의 3이죠. 그러면 이제 결론은 우리 구하고자 하는 값이니까 P0, P1은 1이었죠. P1, P2는 얼마냐면 2분의 루트 3이고 P2, P3은 얼마입니까? 4분의 3. 혹시 규칙이 보입니까?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공비가 얼마입니까? 공비 2분의 루트 3. 그럼 똑같이 2분의 루트 3 곱하면 4분의 3 나와야 되거든. 나오죠? 마이너스 1과 1 사이죠. 수렴하죠. 됩니까? 구하면 됩니다. 따라서 답은 얼마? 답은 1 빼기 공비 얼마였죠? 2분의 루트 3 분의 첫째 항 얼마지? 첫째 항? 아, 첫째 항은 1이구나. 그래서 저 분수식을 계산하면 예제 2번에 대한 정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계산할 수 있죠, 이거? 위안에 2배 할까, 2배? 그럼 2 빼기 루트 3분의 2가 됩니까? 그렇죠? 유리화 해야 됩니다, 유리화. 그럼 유리화 해야 되니까 2 더하기 루트 3을 곱하면 됩니까? 그렇죠? 그러면 분모는 얼마 됩니까? 4 빼기 3이니까 1이 되고 분자는 4 더하기 2 루트 3. 그래서 정답은 4 더하기 2 루트 3이 되겠다. 되겠죠? 쉽죠? 예. 밑에 문제 4번과 문제 5번도 있는데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꼭 반드시 각자 풀어보시고 교과서에 답을 비교해보시고 뭐 맞았으면 넘어가도 됩니다. 근데 혹시나 잘 안되면은 강의를 들으시고 내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안 가면 연락하세요. 아니면 게시판 쓰세요. 온라인 클래스 게시판 있죠? 알죠? 자, 정사각형이 있고 각 중점을 이어서 또 사각형을 만듭니다. 정사각형입니다. 정사각형의 중점을 이으면 정사각형. 이 작업을 무한히 했을 때 모든 도형의 넓이합을 구하세요 하고 물었죠. 첫 번째 넓이는 1이거든. 됩니까? 왜 1인지는 생각해보고. 근데 그 다음 도형의 넓이가 얼마라는 게 직감적으로 이해됩니까? 2분의 1인 거 이해되겠어요? 반 잘랐잖아. 반반이잖아. 반반. 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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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반. 그러니까 전체의 반이지 뭐. 쉽죠? 그러면 그 다음 도형을 만들었을 때도 검은색 사각형의 절반이라는 거 이해되겠어요? 그 다음을 또 이었을 때도 빨간색 사각형의 절반이라는 거 이해되겠어요? 됩니까? 그래서 구하는 것은 이 등비급수의 합입니다. 끝났죠?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1 빼기 공비 첫째 항 답은 얼마입니까? 2가 됩니다. 됩니까? 자, 예제 5번. 이 아니고 문제 5번입니다. 자, 문제 5번도 이어서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점피가 원점을 출발해서 움직입니다. 무슨 달팽이 모양 마냥? 달팽이는 아니지만 1 갔다가 길이가 점점 3분의 2배씩 줄어들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문제를 읽어보시면 1, 3분의 2씩 줄어서 3분의 2씩 줄고
또 그 다음에 3분의 2, 3분의 2, 3분의 2, 3분의 2 계속 3분의 2씩 줄면서 어느 점으로 한없이 가까이 다가가겠지. 그치? 그 좌표를 구하랍니다. 좌표니까 x좌표와 y좌표를 나눠서 생각합니다. 근데 x좌표 먼저 합시다. x좌표는 원점에서 출발하니까 처음으로 1을 갖죠. 자, x좌표 x 이렇게 간단히 씁시다. 1 갖죠. 근데 이 값에서 P1에서 P2로 갈 때는 x좌표가 변화가 없다. 넘어가면 돼. 변화 없잖아. 근데 P2에서 P3으로 갈 때는 x좌표가 변화하죠. 뒤로 갔죠. 마이너스. 됩니까? x축의 음의 방향으로 가니까. 그럼 얼마큼 갔냐? 처음 길이가 1이고 그 다음은 3분의 2고 3분의 2에 3분의 2니까 3분의 2의 제곱이 되겠죠. 됩니까? P3에서 P4로 내려올 때는 x좌표 변화 없습니다. 그대로 떨어졌으니까. 그렇지? P4에서 P5로 갈 때는 x좌표 오른쪽으로 향하니까 더 센 됩니다. 더 센. 되겠어요? 얼마? 3분의 2의 제곱. 이 값은 3분의 2의 세제곱이죠. 계속 3분의 2만큼 줄어드니까. 그 다음은 얼마입니까? 얘는 얼마? 3분의 2의 4제곱이 되겠죠. 아, 3분의 2의 4제곱만큼 더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 반복하죠. 이 값을 무한히 반복해서 더하라 이 얘기입니다. 등비 급수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얼마입니까? 1 빼기 공비 얼마죠? 공비 얼마 곱하면 되지? 마이너스 9분의 4. 첫째 항은 1이죠.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1 더하기 9분의 4니까 9분의 13분의 1이니까 13분의 9가 되겠지. 쉽죠? y도 갑시다. y좌표는 어떻게 되겠냐? y좌표는 처음에 원점에서 P1으로 올 때는 y좌표의 변화가 없어요. 넘어가면 됩니다. 근데 P1에서 P2로 갈 때는 드디어 y좌표의 변화가 오죠. 얼마? 3분의 2 올랐죠. 근데 P2에서 P3으로 갈 때 y좌표 변화가 없어. 근데 P3에서 P4로 갈 때 다시 아래로 떨어지죠. y좌표 변화 있죠. 내려가죠. 얼마큼 내려갑니까? 내려가니까 마이너스 3분의 2의 세제곱만큼 내려가더라. 됩니까? P4에서 P5로 갈 때 변화 없다가 P5에서 P6 갈 때는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플러스 되겠지? 3분의 2의 4제곱, 그 다음은 얼마? 3분의 2의 5제곱이 되겠다. 등비 급수가 되겠습니다. 됩니까? 얼마입니까? 계산하면 1 빼기 공비 찾아봐요. 얼마입니까? 공비. 아, 똑같죠? 마이너스 9분의 4. 됩니까? 첫째 항은 얼마지? 첫째 항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번분수를 계산하면 9분의 13분의 3분의 2니까 얼마입니까? 암산이 잘 안되네. 약분 되죠 요거? 그래서 얼마? 13분의 6이 되겠다. 따라서 이 작업을 무한히 시행했을 때 x좌표는 13분의 9로 수렴하고 y좌표는 13분의 6으로 수렴하더라. 따라서 좌표니까 얼마 하면 되겠니? 13분의 9, 13분의 6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자, 계속 이어서 아마 마지막 주제인 것 같습니다. 순환소수를 등비급수를 이용해서 분수로 표현해보세요 하고 물었는데 우리 순환소수 기억납니까? 중학교 때 아마 배웠지 싶어요. 중학교 때 배웠는데 공식은 이랬지. 자, 중학교 때 우리 어떻게 배웠냐면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0.4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0.4땡 5땡 뭐 요렇게 읽나? 원래 수학에서 정확한 명칭은 4, 5를 순환마디로 하는 순환소수 0.45 요렇게 했습니다. 아, 길지 그렇지 이름이. 잘 모르겠어요. 자, 땡땡 있으니까 99 보이는 숫자 얼마? 4, 5 끝입니다. 99분의 45. 중학교 때 이렇게 배웠어요. 만약에 0.45땡이다. 순환마디가 5인 순환소수 0.45. 땡이고 없으니까 90. 보이는 숫자 다 쓰시고 순환마디 없는 수를 빼면 됩니다. 그래서 90분의 41. 아마 중학교 때 이렇게 배웠던 것 같아. 이렇게 되는 원리는 뭐냐면 이 값을 x라고 두죠. 그렇죠? 그 다음에 순환마디가 두 자리니까 100을 곱해요. 100. 양변에 100을 곱합니다. 그래서 위에다 쓸게요. 100을 곱하면 소수점 2칸 이동하니까 45점 얼마 됩니까? 45, 45 되는 거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등식의 양변을 뺍니다. 빼죠. 그러면 놀랍게도
소수점 뒤에 있는 모든 수가 일치하기 때문에 다 소거가 돼요. 그래서 100x 빼기 x는 얼마? 99x가 얼마가 되지? 45. 그래서 양변을 99로 나누면 99분의 45가 되겠다. 중학교 때 이렇게 배웠어. 등비급수랑 관련 있습니까? 관련이 있으니까 나오겠죠. 그래서 등비급수를 이용해서 한번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 0.454545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0.45와 0.0045와 0.000045와 언제까지 해야 되나? 자, 이 값을 무한히 더하면 되죠. 그럼 맞잖아. 더하면 0.45, 45, 45, 45, 45. 가만히 보니까 이 각각의 수열을 더하면 되는데 이 수열은 등비 수열이다. 일정한 수를 곱하고 있죠. 얼마입니까? 100분의 1인가? 맞죠? 0.45에다가 0.01 곱하면 0.0045 됩니까? 맞아요? 됐죠? 아, 그러면 곱하는 값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니까 이 등비급수는 수렴하겠구나. 공식 쓰면 됩니다. 따라서 1 빼기 얼마? 공비 얼마? 100분의 1. 첫째 항 얼마죠? 첫째 항은 0.45가 되겠습니다. 맞죠? 얼마입니까? 우리 100분의 1을 0.01로 쓸까? 0.01. 그럼 1에서 0.01 빼면 0.99 되죠. 0.99분의 0.45니까 분자와 분모의 똑같은 수 100을 곱하면 답이 나오죠. 100 곱하면 99, 100 곱하면 45. 그래서 99분의 45가 되겠다. 쉽죠? 그래서 이 좀 순환 소수도 등비급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선생님 오늘 좀 일찍 급하게 좀 빨리 끝낸다고 좀 서두른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분들께서 연습 밑에 문제는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각자 반드시 좀 풀어보시고 한번 요 순환 소수에도 등비급수에 대한 개념이 있다는 걸 반드시 좀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확인하기는 스스로 확인하세요. 알겠죠? 수고했습니다.